피곤했나 봐요. 자 보세요. 이거 1번부터 설명이 졸랭 길어요. 진짜 길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잘 들어봐. 네.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요. 미적분을 사람으로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증가함수냐 아니냐 따집니다. 첫 번째가 아니죠. 그냥 증가함수냐 아니냐 따집니다. 네. 왜냐하면 증가함수이면 내 함수랑 내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y는 x 직선 위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어떻게 되냐? y는 x 위에도 존재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감소함수 이렇게 한 개 그려볼게요. 1대1 대응이 기본이죠. 그리고 y는 x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원함수고요. 그거는 이제 역함수는 이거를 대칭 이동시킨 거, 대칭한 거, 데칼코마니 이거, 그다음 이거를 대칭한 거 이렇게. 그래서 요점과 요점 봐봐. 역함수랑 원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y는 x 위에도 있지만 뭐다? 그 밖에도. 위에도 있어, 맞지? 근데요, 이건 알아야 돼요. 이 두 점은요, y는 x 대칭 관계예요. 알겠나요?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이분이 못 풀어요. 봐. 연소함수를 맞죠? 연소함수 맞죠? 그러면 얘가 감소든 증가든 간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감소함수 하나 치면 y는 x랑 무조건 한 개는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없다라고 하면 교점은 한 개밖에 없죠. 맞나요? 만약 있다라고 하면 교점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세 개 넣어. 무조건 홀수개가 나와야 돼요. 왜요? y는 x 대칭관계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개 있다? 그럼 끝. 식은 한 개. 그럼 세 개 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나요? 세 개가 생깁니다. 네 개나 교점이 두 개나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어 그럼 케이스가. 없죠. 만약 불연속 함수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연속 함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판단됐죠?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써야 돼. 감소함수라면 뭐 이제 교점이 두 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 알겠나요? 뭐 사실 접하는 것도 안 되죠. 안 되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증가함수구나. 증가함수라면 끝났죠. fx가 몰라 이렇게 된다고 치면 y는 x 이렇게 끝. 역함수는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됐나요?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거의 근.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x 좌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2,2 여기는 4,4라는 거죠. 됐나? 그럼 끝났지? 이 점을 지난다.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이 점을 지난다. 연립하십시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거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요. 역함수 관계처럼 보이는 거 맞습니까? 밑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밑이 다르면 못 푸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 같죠?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따라해 봐봐. y는 x 대체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역함수. 역함수를 의심하십시오. 그래프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뭐야, 그건 상관있어요? 아니요. 상관없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려졌죠? 됐나요? 예를 들어서 그린 겁니다. 얘는 y는 3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거. 그럼 y는 x 대칭하면요, y 역함수를 찾으면요, 로그 a에 x 빼기 3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 갔나요? 자, 이거 나는 요 놈의 역함수를 그린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얘랑 비교하기 쉽지. 난 초록색깔 그렸어. 난 분홍색을 그려야 돼. 그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래야지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갈 거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그러면 요거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었는데 점근선이 마이너스 2로 되겠죠? 당연한 소리로. 그럼 얘가 뭐 이만큼 이렇게 이동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검은색과 초록색은 뭐에 대한 대칭? 초록색 y는 x. y는 x 대칭.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요 놈과 요 놈의
대칭 관계. 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래서 네 설명을 해봅시다. 봐봐. 네. 내가 여기 한 점, 암흑 한 점, 요 점 잡을게. 처음에 이 함수랑 이 함수로 가자. 네. 이거의 yx 대칭한 점은 요 점이죠. 네. 당연하게 맞지? 네. 우린 대칭이 어느들 직선에 대한 대칭인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이해 가셨습니까? 네. 다른 방법. 초록색을 옮겼다. 다른 방법. 쌤은 검은색이랑 초록색이랑 y는 x 대칭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y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이 검은색 역함수인 거잖아요. 네. 그 역함수를 평이동한 게 분홍색 함수니까 네. 그럼 대칭선도 평이동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네. 뭐가 문제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y는 x를 대칭 이동했다는 거잖아. 네. 얘랑 똑같이 맞지? 네.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은데? 좀 얘랑 이세 이거랑 대칭이 나오죠. 얘도 똑같이 평행 이동된 이거에 대칭이 나오겠죠. 아. 맞나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논리적이 답은 논리 좀 이따 합시다. 논리적이게 좀 풀기 좀 힘드네요. 네. 나머지 먼저 봅시다.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네. 합성으로 풀 수 있습니다. 네. 합성이라는 것은 사실 외우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네. 그냥 한 개만 외우면 돼. 딱 네. 시작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루트로 묶어낸다는 것만 외우면 돼요. 예. 딱 그것만. 그리고 네가 사인으로 합성할지 코사인으로 합성할지만 정하면 돼. 네. 사인이 앞에 있으니까 사인으로 합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국 5잖아요. 네. 5로 묶어낸 겁니다. 네. 그러면 수식적으로 5로 묶어냈다라고 하면 5분의 3이 남겠죠. 근데 머릿속으로 난 사인으로 합성할 거면 신, 코, 코, 신. 네. 신. 여기 자리 뭐? 5분의 3. 코. 이 자리 뭐? 5분의 4. 그럼 여기 뭐라고? 신, 코, 코. 네. 코. 알파 썼잖아요. 네. 코, 신, 이 신. 예. 이 자리 와. 됐어요? 네. 끝이에요, 진짜로. 끝. 오. 그럼 P는 뭐예요, 선생님? P는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써놔요. 코사인 P는 5분의 3이고요. 사인 P는 5분의 4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뭐라고요? 5예요. 네. 최대값은 5예요. 네. 그러면 뭐 넣었을 때 5인데 맞나? 네. 뭐 넣었을 때 5인데 최대값 찾으려면 5야. 최소값 찾으려면 마이너스 5고. 네. 이해가요? 네. 최대값이 이거일 때 네. 그때 x값을 찾아줘가 되는 거 아이가? 네. 그러면 이게 뭐다? 사인 알파 플러스 p가 1이다라는 겁니다. 네. 얘가 1일 때 최대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셨습니까? 네. 네. 그럼 뭘 찾는 게 목적인데요? 뭘 찾는 게 목적인데? 탄젠트 알파제. x에 뭐 넣었을 때인지 모르죠.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p가 뭐면 1인데 범위가 하나가 많지? 엄청 많지? 네. 아무거나 해. 상관없어.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린 뭘 찾는 게 목적이라고요? 탄젠트 알파. 네. 근데 우린 p에 대한 삼각비 다 알지? 네. 그러면 네. 시작하면 됩니다. 알파 여기 대입하면 돼. 정확한 논리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닌 놈들은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문제를 계속 끌고 가. 네. 끌고 가. 결국 그 문제 삼각비밖에 못 물어봐. 특수각이 아니라서. 이해 갔나? 네. 그래서 알파 1대 1이구나. 그래? 그렇구면 그럼 2분의 파이겠지. 뭐 선생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n파이 들어갔지? 예를 들어서 예. 여기 2n파이 들어갔지?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 들어가도 요 안에 들어가도 이거는 무시되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이해 갔어요? 네. 한 가지로 혹시나 역함수 한 김에 얘기해주면 탄젠트도 네. 사인도 코사인도 역함수 존재해요. 근데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구간에서만 범위를 생각합니다. 이런 범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그냥 전범위가 생각하면 되는데 네. 편의상 2분의 파이로만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역함수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사인을 그렸을 때 1대1 대응이 되는 곳.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보통 암묵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하고요. 네. 코사인은요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초과 2분의 파이 미만. 점근선 때문에. 네.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서 대입하게 되면 P에 대한 삼각비만 남을 거고 여기 코사인, 사인 이렇게 나왔으니까 탄젠트도 찾을 수 있겠지? 네. 됐죠? 네. 한 가지 방법 더. 합성이 너희 교육과정 빠졌다 하는데 내신에서 나오면 자주 나오고 네. 모의고사에서 빠진 이유는 합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합성을 몰라도 돼요. 우리 최대치로 찾으라고 하면 뭐야?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프 그리잖아요. 네. 미분하세요. 아 그래 이거 네. 쌤한테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물어보려고 이거 질문한 건데. 이건 무슨 미적분하는 놈이 그래프도 못 그리냐 이 자식아. 아니 안 그리다 보니 까먹었어요. 자, 미적분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거 딱 세 가지. 네. 첫 번째 정의역, 네. 두 번째 x절편, 세 번째 극값. 네. 1번 정의역 전범위. 네. 2번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근데 보통 0부터 2파이까지라 해요. 네. 보통 삼각함수는요. 네. 두 번째 x절편 못 찾으면 패스. 네. 그래서 3번 그냥 극값. 3 코사인 x 빼기 4 사인 x 네. 는 0 하죠. 네. 그럼 바바리 이 문제 좀 야매로 풀어볼게. 네.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이게 양 끝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아 이번 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서 최대겠어요? 극값. 1에서 몰라요. 극값에서요. 생각을 해봐. 양 끝점이 없지. 네. 양 끝점이 전범이지. 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극값에서 가질 거 아닙니까?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봐. 이게 극값 찾는 과정이지. 네. 맞아? 네. 3 코사인 x는 4 사인 x 이걸 만족하는 근이 극값 아이가? 네. 그럼 봐. 탄젠트 코사인으로 나누지? 네. 어디서 x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에서 극값 가지겠지. 네. 그게 알파라는 곳. 탄젠트 알파는 4분의 3. 이해 가요? 네. 최대값은 이게 아마 극값을 가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야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네.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져요. 됐지? 네. 따져줄까? 아니요 따질래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네. 두 가지 방법 했습니다. 이거지?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 상승성립이다.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네. x에 대한 항등식. 그래요. 항등식. 이게 부등식이었으면 무조건 그래프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그래프에서 해라. 네. 얘는 코사인 x. 네. 덧셈 각이 다르면 각일치가 우선일 겁니다. 네. 신, 코, 사인. 신. 그 다음에 코 빼기 신.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아는 게 많아도 문제야.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네. x에 대한 항등식 개념이지. 네.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묶으세요. 네. 1 플러스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 예. 플러스 사인 네. 사인끼리 묶으십시오. 예. 는 0입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는 0 하고 싶은데 네. 가능하냐는 거야. 그래도 되냐고. 애초에 사인으로 아니구나 그 문제가 아니고 이래도 되냐고. 는 0 해도 되냐고. 안 돼요? 자,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네. 뭐야? 는 0 하지. 예. 맞아? 예. 그래요. 왜요? 단순히 내림차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이 값 변하죠. 네. x의 값에 따라서 이게 변하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얘들이 네. 얘들이 0이 아니어도 네. 어떠한 특정한 x 값에서는 이 식이 0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그런데 항상 모든 네. 항상 그런 0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 말고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림선 정리했을 때 다 0이 돼줘야 네. 이 변하는 값들이 어떠한 값으로 변하더라도 네. 다 0이란 놈이 되는 거니까 다 각각 0이다라는 거거든. 네. 얘도 마찬가지야. 항상 네.
얘들이 항상 이 식 자체가 성립해야 되잖아요. 즉 좌변이 0이 돼줘야 되잖아요. 네. 이놈이 0이 안 되어도 요놈이 0이 안 되어도 어느 순간 네. 얘들이 성립하는 순간이 있을 건데 그거는 필요 없어. 네. 항상. 항상 성립해야 그렇지. 얘는 코사인 다르게 변하잖아요. 사인 얘 다르게 변하잖아요. 네. 별개로 변하잖아요. 네. 뭔가 평행이동 때문에 뭐 관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각각 0이 돼줘야 된다. 좀 이해 갔나? 네. 좀 어렵긴 하나. 그럼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랑 뭐하다? 사인 베타랑 뭐하다? 같다.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가 아니죠? 네. 맞나요? 네. 자 일단 사인 한 개 그리고요. 네. 그 다음은요 코사인. 코사인 한 개 그립니다. 예. 근데 알파랑 베타는 베타가 더 커져. 크대요. 네.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 둘 중 이게 뭐가 됐어? 0. 아 왜 이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지 마이너스 1이지? 아, 네. 맞나요? 네. 서로 같은 말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아, 씨,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정말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네. 이거 진짜. 이거 만약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찍으세요. 얘가 1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0 되는 거. 네. 혹은 얘가 0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찍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찍으세요. 답 나와요. 진짜 답 나와요. 네. 진짜야. 네. 그럼 사인 알 이거 만약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뭡니까? 2분의 3파이. 네. 그럼 베타는 뭐야? 0이 되는 건. 양 끝점 없죠? 네. 코사인이 0이 되는 건 2분의 3파이지. 네.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베타가 더 크라며. 네. 사인 알파 0이 되는 건 파이밖에 없죠. 네, 입에 안 돼.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건 뭐 파이밖에 없네. 네. 맞네. 그럼 안 되네. 씨. 개쪽팔리네. 씨.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럼 연립을 해야 된다고? 굳이? 이 혼자 넘길게요. 네. 이 혼자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알파요. 그러고 나서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 베타는 1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제곱 알파. 네. 얘도 제곱하겠습니다. 예.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네. 같다는 거지, 그치? 네. 두 개 뭐 하자? 열리? 더 하자. 열리면 안 돼요. 1은 아, 네. 1 플러스 2 사인 알파 플러스 1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사인 알파가 뭐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맞네. 쌤이 아까 한 거 있죠? 이게 0이고 마이너스 1 네. 이거 있죠? 네. 이거는 각이 달라서 그래요. 각이 달라서. 예.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쓴다고요? 네네네. 각이 만약 같았으면 네.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됐다 1이 됐다 이런 것은 0, 1, 0, 마이너스 1, 0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죠? 이거 좀 이해 갔니? 네. 그래서 풀이가 선생님 그래 이거는 잘 안 쓰는 풀이다 보니까 답지가 궁금해요. 이해 갔어요 어쨌든? 네. 그럼 알파값 몇 개 나와요? 2개. 하나, 두 개 나오지. 네. 그러면 알파 값이 이거 찾아봐. 네. 6분의 7파이 아니면 6분의 11파이가 나올 거야. 예. 그러면 얘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네.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예. 됐나요? 네. 그럼 사인 베타가 혹은 사인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요것도 베타 찾을 수 있고 요것도 베타 찾을 수 있지. 네. 알파랑 베타의 크기가 요렇게 되도록 한번 설정을 찾아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건 왜 쉽다라고 하냐면 두 직선이 미적분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 갖고 장난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탄젠트의 활용, 탄젠트 전센정리의 활용이다 어. 라는 거 알겠니? 기울기가 각각 얘가 1이고요. 네. 얘가 2분의 3이겠죠? 얘가 1인 거겠지? 네. 맞나? 네.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됐나?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해줄게요. 네.
여기 두 직선이 이 직선과 이 직선 이루는 각을 잠시만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각 맞나요? 예각이겠지? 네. 너 뭐 이렇게 뭐 쥐가 알아서 하는 이 예각이겠지? 원점 지난됐으니까 맞나? 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건 네. 절대값 네. 예각이라며 그럼 네.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네. 이해 가요? 네. 그럼 1풀 탄탄이지. 네. 탄젠트 알파는 1, 탄젠트 베타는 2분의 그 다음에 2분의 3 몰라 어차피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뭐가 먼저 빼지는 상관없습니다. 예.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럼 탄젠트 세타 값 나왔지? 네. 근데 그걸 뭐 했대? 반땅했대. 네. 맞지? 반땅했대. 그럼 여기가 2분의 네. 2분의 세타지. 그럼 네. 요 갖고 우리 찾는 거 맞아? 네. 그래야 기울기가 나올 거니까. 예. 여기 하나의 각이 요거잖아요. 예. 근데 이 각은 요거 더하기 요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알파가 네가 찾아야 될 기울기입니다. 예.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풀 수 있죠? 네. 왜냐면 반각 공식도 쓰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왜 굳이 0,0을 지난댔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소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지? 1마 탄 기록인데 근데. 탄 뭐라고? 이거지? 네. 여기가 됐어요? 예.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이니까요. 여기가 세타지. 예. 이거 5, 예. 1, 루트 26. 예.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26분의 5.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루트 26분의 1. 예. 그럼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라는 것은 반각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모르죠? 아니요. 저번에 하세요. 네. 그래서 모르겠다 하는데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이거 무슨 거지 같은 풀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잖아요. 루트 26 플러스 5 분의 루트 26 빼기 5라서 얘는 유리화 좀 하면요. 네. 루트 51 빼기 10 루트 아, 네. 26이 될 겁니다. 네. 됐나요? 네. 아, 네. 패스. 아, 네. 원래 좀 더럽게 나와요, 저거. 네, 안 할래요. 자, 봐요. 하나의 삼각비가 나왔다. 뭐 하고 싶어?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을 외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네. 괜찮아요.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네. 루트 x분의 루트 1 빼기 x 예. 됐나요? 예. 그러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루트 x 루트 1 빼기 x 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빼기 x 네. 피타고라스 예. 맞나? 네. 그래서 1이다라는 거지. 네. 그럼 다른 삼각비 다 찾았지? 네. 탄젠트가 양수가 나왔네. 네. 맞나? 네. 탄젠트 양수가 나왔으니까 세타는 제 1 혹은 3. 네. 다른 부호 모르지.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한다. 네. 통분 x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네. 사인 제곱 묶어내지?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지? 네. 이 정도는 알지? 예. 아 부호 상관없구나. 네. 맞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네. 풀마 루트 1 아, 빼기 x 네. 코사인 세타는 풀마 루트 X. 네, 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죠? 네. 그럼 이거는 뭐 0분의 0꼴이가? 네. 이거 왜 지랄이야? 쌤. 저도 그랬어요. 아이씨. 아니 씨.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인 제곱은 이거 뭔데? 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고 약간 뭐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꿀 수 있어 뭐 할 수 있는 생각 해봤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통분하면 이거잖아요. 코사인 제곱은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씨. 예? 그냥 제곱하면 되잖아. x잖아. x 제곱인 줄 알았네. 씨. 아니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코사인 제곱에. 네. 그럼 x잖아. 맞네. 맞아?
이거 1 빼기 x에 2x잖아. 맞지? 네. 이거잖아.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최종 답이잖아.